계약 전에 방금 말했잖 3.5도 사기 당했다고 해. 네. 사기예요, 다 사기. 그냥 완전 사기인 거야. 그래놓고 내보고 내가 그 다 틀렸다고 하니까 의제사야 하는 말이 씨발 그럼 돈 돌려줄게 씨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럼 돈 돌려주세요 해놓고서 연락 두절. 오랜만에 찍어서 어색하다. 네, 안녕하세요. 디젤트럭 육성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부터 문의가 많았지만 넘버 물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당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당했다고 문의가 많이 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그 전에 선탑하고 뭐 설명할 때 하고 전혀 상황이 틀리고 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주거나 일 양이 너무 많거나 일이 너무 고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도저히 뭐 일을 못하겠다 그러고, 물류 분양하는 법인회사는 따로 있고 넘버를 장착해준 임대회사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넘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대표자가 바뀌었니, TOB를 다시 가져오라 그러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일하는데 또 지장이 생겼고, 과도하게 지금 할부 금액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도저히 이거 캐피탈을 납부할 상황이 여력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물류 분양건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오는데, 분양이 다 뭐 사기는 아니에요. 개중에 찾아보면 진짜 튼튼한 대기업이랑 하도 계약을 맺어서 고정적으로 뭐 자금 지급도 명확하게 그렇게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고, 통상적으로 예전에 좀 미심쩍은 회사들이 입금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뭐 그런 사례가 많아서, 분양이 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누가 될까봐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더 와닿는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콜을 뭐 어떻게 받는지, 차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운반해야 되는지, 운반비는 얼마인지 막 정신없잖아요. 체계적인 화물 운송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시니까 이제 분양 사무실을 통해서 일자리나 번호판이나 차나 다이렉트로 한 방에 해결해 주니까, 순차적으로 다 알려주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고정일이라서 월 금액을 보증을 해주죠. 톤수마다 틀리겠지만 뭐 1톤은 냉탁 같은 경우 완제하고 뭐 300 초반, 뭐 2.5톤 3.5톤은 뭐 300 중후반,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죠. 톤수별로 한 달에 고정 금액이 생긴다는 거는 참 뭐 화물 일에서 크나큰 장점이죠. 근데 그 금액이 변동이 없어야 하고 뭐 일정적이어야 하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그 금액 지급하는 시점이 1월부터 말일까지 하면 말일에 자금이 집행이 되는지 그 여부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2월에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들도 종종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건설사도 그렇지만 어음 없어진 지가 언젠데 뭐 어음이나 뭐가 틀려요. 2달 있다 결제하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정적인 회사는 뭐 회선도 뭐 1회전 뭐 2회전 뭐 오전만 근무한다든가 오후에 근무한다든가, 그거는 자기 이제 회사랑 협의를 해서 자기 뭐 시간 활용도에 의해서 뭐 오전만 할 수도 있고 오후만 할 수도 있고, 요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장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양하는 톤수에서 무리하게 이 회사는 뭐 5톤만 필요하다, 5톤만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톤수별로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톤수에 선택을 해서 거기 맞게, 나는 진짜 처음 하는데 나는 1톤이 편한데 무리하게 5톤을 가져오세요 하면 5톤은 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분양 사무실에서 원하는 톤수에 분양을 하기도, 이런 거는 좀 장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물류 분양 회사들도 탄탄한 법인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물류 분양은 뭐 95% 사기다 이런 건 뭐 인터넷이나 영상이나 당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들었고, 물류 회사에서 러브콜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중간급 물류 회사들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같이 한번 해보자. 차도 대주고 손님만 보내주면 차하고 넘버하고 해결해주면 어느 정도 뭐 나눠먹기나 수수료나 커미션이나 이런 걸 주겠다. 단 한 번도 오케이 한 적 없습니다. 일이 영원한 게 없죠. 아무리 친인척이 야 좋은 일자리 하나 달라 그래도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콜을 하시든지 시장 조사하시고 순이익이나 내가 이 금액을 투자해서 이 금액 순수익을 뽑는다고 계산도 다 본인이 해야 되고, 어차피 물류 계약 회사랑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본인이 써요. 거기 세부적인 뭐 항목이나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일자리는 영원한 게 없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분양 쪽은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고. 자, 분양의 단점을 얘기해드려요. 단점.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불확실한 고정일. 언제 일이 뭐 계약 완료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을 계약했다, 3년을 계약했다. 근데 소비자가, 고객분이 내가 계약 들어가는 시점이 뭐 6개월만 남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슬쩍 물어볼 수도 있죠. 내가 뭐 안정된 거면 뭐 어떤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첫 번째는 불확실한 계약 기간의 고정일. 두 번째는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요. 물류 분양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남바를 많이 달아요. 임대남바. 자, 임대남바는 분양하는 회사, 법인회사와 별개에 넘버만 임대해주는 회사랑 따로 위스탁 계약을 맺어요. 본인하고 차주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번호판을 앞에 소정의 TOB를 주고 매달 지임료를 주고 다달이 빌려 쓰는 개념인데, 중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너네 대표자 바뀌었으니까 TOB 다시 가져와. 아니면 다 나가. 그럼 또 난감하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복잡해버리고, 아이 귀찮다고 또 TOB 또 주는 분도 있고, 나는 너무 억울해서 뭐 법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빨리 일하시려고 부랴부랴 또 넘버를 사시는 분, 또 다른 회사 선정해서 넘버를 빌려다는 분, 뭐 이런 문제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물류 하도 계약을 맺어놓고, 요즘에는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본 바로는 일부러 일량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도저히 하루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막 밥도 못 먹게 일할 정도로 일량을 많이 줘요. 이거 다 소화해야지만 한 달에 월 보장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노하우도 좀 없으시고 너무 무리 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이렇게 교묘하게 방법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다 소화해내면 당연히 내가 월 가져가는 금액은 높겠죠. 근데 그거를 하루 양에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도한 캐피탈 금액. 내가 차 한 대, 차 금액이랑 넘버 임대 금액이랑 일자리 알선 금액이랑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지급을 하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연식의 차량은 매매 금액은 별로 안 돼요. 예를 들어 3.5톤 차량 뭐 15년식, 16년식 올류마이티 기준으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3천 한 중반? 차 뭐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 좋은 거는 뭐 3,500에서 4천 사이, 카고 기준이에요. 그렇게 금액이 뭐 책정이 돼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총 캐피탈 금액은 뭐 차하고 뭐 넘버하고 다 때려 박아가지고 뭐 한 6천을 캐피탈을 뽑는다든가, 너무 과도하잖아요. 이거 다달이 내가 완제한 금액을 그대로 넣는다 그래도 실질적인 남는 금액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그거 이제 갚아 나간다고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스스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만에 하나 캐피탈 금액이 2달 정도가 연체되면 캐피탈에서 바로 연락이 와요.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캐피탈에서 차를 가져와서 경매나 공매로 날려버리죠. 그럼 띄우면 내가 실질적으로 중고 시장에 파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나머지는 본인 신용으로 떠안아서 또 다달이 갚아야 되고,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선정할 때 잘 알아보시고 시장 조사도 많이 하시고, 자 진짜 이제 분양을 하려고 진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차는 뭐 톤수대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번호판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 보통 물류 분양하는 분들은 번호판 임대하는 회사랑 좀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임대하는 넘버를 많이 권유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조금 있다 그럼 넘버를 내 명의로 사서 차도 내 명의로 해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고, 진짜 내가 뭐 잘못됐다, 일이 잘못돼서 나와서 콜을 해도 되고 계속 해도 되고, 왜냐면 임대 넘버는 또 넘버 떼서 다른 넘버 구하거나 다시 매매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내가 임대해서 쓰는 넘버 임대회사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고정적인 일인데 월 완제해서 받는 금액이 당월로 계산돼서 뭐 말일에 결제되는지, 아니면 이거래 뭐 5일 이전에 10일 이전에 입금이 되는지, 내가 한 달 일한 금액이 언제 지급이 되는지 그거 진짜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얼마 해줄게요 그리고 나중 가보면 뭐 50일 있다가 결제, 뭐 45일 결제, 이런 게 꽤 있더라고요 종종. 그러면 뭐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당월에 월급 받듯이 그렇게 받아야만 하시는 분들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런 개념이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선탑. 선탑이 뭐냐, 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기사분들 옆에 타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건지, 노선이 어떤 건지, 어떤 짐을 싣고 뭐 몇 톤을 싣고 짐은 어떻게 짜야 되며 운반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거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죠. 금액은 많이 주는데 꽈대기가 너무 많다. 꽈대기라는 거는 실제로 사람이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과정을 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큰 차들 윙바디 같은 거는 거의 다 뭐 지게차로 해서 짐만 짜매가서 가면 된다지만, 카고 같은 거 작은 차일수록 꽈대기가 많아요. 2.5톤, 3.5톤, 1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이 꼭 있으니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일이 좀 수월한지 그런 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로 주변에 이제 하물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완제 금액이 나왔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이런 금액인데 요거는 어떻냐, 요거 하면 괜찮을 것 같냐. 그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대충 그 일거리 내용을 들어봐도 대충 판단을 설 거예요. 아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다, 이 일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이면 조금 약간 뭐 의심은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또 교묘하게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톤수를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 뭐 3.5톤 윙바디, 광폭 윙바디다 그러면 그 분양 회사에서 추천하는 차가 있어요. 뭐 14년식에 뭐 주행거리 뭐 25만 킬로, 사진을 일단 보내줄 거예요. 차 사진을 보여주면 차는 깨끗하고 괜찮아요. 주행거리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은 건데, 실제로 선탑을 해가지고 가다 보면 아 그 차는 나갔다고, 지금 자리가 줄 서 있으니까 얼른 이 차로 선택하라고 그래서 막 2009년식으로 차 연식이 내려간다든가, 주행거리가 막 40만 이상을 또 권해준다든가, 이러면 처음 얘기한 그런 내용이랑 틀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아 정상적이지 않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저 사기당했어요, 이거 사기일까요, 뭐 이런 상담 전화가 많이 오면 어차피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물류 계약하는 것도 본인들이 다 사인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법적으로 가면 불분명해요. 불분명해. 법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 다 조항에 다 넣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내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너무 회사만 유리한 조항만 있는지, 그런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예전에 비해 물류 회사들이 이렇게 부분별하게 물류 분양 사기 회사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도 12월에 야 차를 대출을 받는데
차금액 이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증액을 시켜줬어요.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짜리 화물차 한 대 사는데 내가 이거 여기다가 넘버를 달고 뭐 고정 일자리고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하면 협의권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차가 5천인데 막 2천 플러스해서 막 할부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과도하게 캐피탈을 진행해서 금융권 쪽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2018년 12월부터 증액 같은 거를 막다시피 했어요. 거의 화물 차량 가격만 승인이 나서 차값만 되는 거죠. 차값만. 그래서 중간에 분양하는 사무실들은 증액을 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뽑아내야지 본인들 수익이 생기는데 딱 차값만 나오면 진행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좀 탄탄한 회사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탄탄한 회사만 좀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도 틈새 시장에 또 검은 손들이 막 손을 삐쳐요. 판단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또 뭐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내가 편하고 좋은 일은 없어요. 편하고 일도 수월하고 금액을 많이 받는 일은 없어요.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이 좀 고되거나 운행하는 시간이 좀 길거나 과대기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좀 금액이 좀 센 편이고, 대한민국 육상 운송이 많이 좀 그런 게 좀 개선돼서 많이들 좀 즐겁게 일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디젤 트럭 육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